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5월 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위기는 2025년부터 다음부터 공급이 줄어드니까 대박으로 갈 거다. 노.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대출금리를 추적해 보는데요. 2020년 무렵에 대출받았던 신규 주담대 금리가 2.5%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금리 변동하면 4% 후반으로 갈 거예요. 이때 5년 고정을 시작했던 사람들 25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갱신의 주기가 돌아오고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일단 금리가 높은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 금리가 높은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DSR 산정할 때 이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상한에 되는 이런 문제들도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고금리나 이런 것들 연체가 높아지죠. 연체가 높아진 것들 나중에 경매로 쏟아져 나온다든지, 그 물건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24년도에 연체가 시작했잖아요.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25년도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미국 시장 금리 동결했어요. 한국도 금리 인하 언제 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우리 시장은 신규 주담대 금리도 내려, 잔해 기준 금리도 내려, 코픽스 금리도 내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내려, 모든 것을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판단하고 이미 다 선반영되고 있었어요. 이거 다시 역으로 되돌림 가야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올려놔야 됩니다. 다시 올려놓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또 위기를 또 촉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기를 쓰고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 상황. 하지만 미국이 금리 내리지 않으면 섣불리 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럼 환율이 튀고, 그럼 또 불가피하게 또 금리가 오르는, 시장 금리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 돌만이처럼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간실 거래지수 발표된데요. 부산은 마이너스 0.05. 대구가 조금 낙폭을 키웠고요. 세종시가 낙폭을 키웠고, 잘 나가던 수도권에서도 경기도가 힘을 못 쓰더라. 수도권 다 잘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네. 전세 가격도, 전세 지수도 슬금슬금 오르내리락 내리락 하다가 경기도는 조금씩 상승률을 계속 반납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실거래 지수 플러스로 나타나 있지만 이거 플러스 맞던가요? 플러스 아니었거든요. 전국 아파트 30대가 가장 많이 실거주나 대출 이런 거 받아서 사는데, 신생아 대출 영향으로 많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생아 대출 얼마나 많이 내는지 제가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신생아 대출 통계 나오는 대로 또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쿠팡 알리를 통해서 상품, 요 쿠팡 알리 홈페이지로 연결돼요.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셔서 필요한 거 있을 때 사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물품 광고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매도 물량은 5만 5천 개 전후의 움직임이 계속되고요. 전세 물량 감소세는 좀 멈춰 있는 모습, 월세 물량도 감소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 임대 물량은 연초 대비 15% 정도 줄어들어 있는 모습. 대구는 5% 정도 늘어나 있는데요. 부산은 아무튼 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럼 부산 좀 달리는 거 아니야? 달리려면 여기까지 내려야 된다. 12,000개 수준까지. 지금부터 전월세 매물이 한 7,000개 정도는 빠져나오면 시장은 다시 이제 균형 있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 어디로 튈지는 이제 나라의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 63건. 어제 쉬는 날 아니었습니다. 63건의 거래량, 60건대의 거래량, 본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60건대의 거래량을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거래 가격 한번 짚어봅시다. 우선은 한 2200건 정도 거래량 나올 걸로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가 91건, 부산이 63건. 대구만도 못하나 부산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구는 오늘 그 LH의 지원 사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4건 정도. 부산의 거래량, 다른 지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산의 거래량 32건, 부산의 거래량 63건, 인천 65건. 오늘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조금 적게 신고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6억 이상 아파트 제법 거래되고 있는 분위기. 아쌍 계속 9억대 초반의 가격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요. 6억 이상 제법 거래됩니다. 영 안 되는가 싶었더니만 그래도 거래가 됩니다. 신혼부부들 9억짜리 집까지 가능하죠. 소득 2억까지 있어도 가능하죠. 그래서 손을 좀 대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6억 이상 거래가 갑자기 이렇게 좀 늘어날 리가 없는데, 생각보다 저조했던 거래량이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소득 2억 구간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님은 살 수 있어요. 님의 신생아 대출, 님의 소득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님 다음에는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나마 능력이 있고 좀 기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것저것 다 떠나버리니까요. 참 34살 남자의 33살 남자의 그 나이대 결혼율이 15%라든가 상당수는 뭐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정규직 비율하고 대기업 종사자 수 비율하고 혼인율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대기업 공무원 이렇게 합쳐있는 숫자랑 그 비율이 혼인율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산에 대기업 뭐 있는데? 뭐 있나요? 기업은행 하나 시원하게 땡겨왔나요? 대기업 없죠. 그냥 뭐 공사 이런 것들 좀 내려오는 정도,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 가격 30% 가까이 빠지는 모습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나마 거래가 좀 되는 것은 오히려 3억대 중반에서 4억대 초반 요 가격대가 오히려 거래가 조금 더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렇게 가격 30% 중후반까지 빠지고 3억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대구에는 반토막 나는 거래 오늘 제법 보였거든요. 부산도 반토막 나는 거래 보이기는 하네요. 자, 건당 거래대금 3억 7천, 아주 미세하게 빠지는 정도. 이걸로는 멀었다. 이거 매수 타이밍을 재려면 이만큼 3억 4천 정도까지 빠지는 순간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늦지 않다. 안 오면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도 괜찮다. 정책자금 60조, 정책자금 20조라고 했는데 신생아 대출 2억 소득까지 해서 더 많이 받으면 30조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자금 투입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참 오늘 기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요.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거 일단 성구제하고 뭐 어떻게 해주자니까 그거 예산 많이 들어서 안 돼. 예산 많이 들어서 안 돼. 그래 놓고 정책자금, 디딤돌, 보금자리론 이런 거는 돈을 수십조를 쏟아붓습니다. 물론 이거 말은 많죠. 뭐 따져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 또 뭐 금투세, 금투세 이런 이슈들도 있어요. 금투세 이거 시행하게 되면은 5천만 원 뭐 연간 이상 뭐 소득 내고 이런 사람들 이거 시행하게 되면은 뭐 큰 손들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 살리려면 이 부가세 폐지하자. 부가세. 부가세 10% 되는 거 이거 근데 이거 폐지하면은 물건 가격이 다 떨어지고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이거 돈 많은 사람들한테 뜯어가는 돈은 깎아주려고 하면서 전 국민한테 골고루 뜯어가는 부가세 이런 건 이야기 안 하죠. 오히려 나중에 경기 안 좋아지고 세금 들을 데 없으면 결국에는 여기 부가세를 손대는 수밖에 없지 싶어요. 뭐 깎아줄 거 다 깎아주고 어떻게든지 뭐 잘 사는 쪽으로 어떻게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든지 뭐 아파트로 한탕하건 고인으로 한탕하건 뭐 도박으로 한탕하건 한탕해가지고 이 주류 상위층에 어떻게든지 빌붙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급하면 급할수록 더 빨리 미끄러져 내린다는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6억 이상 거래 생각보다 맞죠? 이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고 뒤늦게 6억 이상 많이 거래가 늘어나고 있었던 것은 소득 2억까지 돼도 6억에서 한 9억짜리 아파트까지 이 구간도 살 수 있죠. 몇 년 축적 안 하면 살 수 있는 수준인데 금리까지 낮춰져 버리니까 그저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받아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 8건 있었고요. 전세 거래량은 2년 전보다 작은 상태. 요거 좀 기억해놔야 됩니다. 전세 사기니 뭐니 해도 아파트도 전세 사기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파트 전세, 빌라 전세에서 탈피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가는 것은 아니더라. 그리고 아파트 값을 지탱하기 위해서 전세 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이거 굳이 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불안한 사람들이 빌라 다 가고 이거 돈 떼이는 거 아니야? 아파트로 가야 되겠네. 점점 이런 분위기도 그 아파트 값이 좀 지탱되고 다시 반등하고 서울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오르는 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일부러 정치권에서 그냥 방치해 놓나 봐요. 그 다 사기당한 사람들, 그 억울해하는 사람들, 막 인터뷰하는 거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보면은 뭐 저런 것들은 좀 약간의 대책이 빨리 내려지고 아니면 사기꾼이라도 엄벌을 쳐하든지 아니면 구제를 해주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사기꾼들은 손방망이 쳐버려. 피해자들은 나 몰라라 해. 집값 떨어지면 띄우려고 온갖 용을 쓰면서
결국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고요. 전세 예전보다 거래가 시원치 않고 월세 거래량은 2년 전보다 많은 상태. 오히려 아파트 월세를 더 많이 해. 전세 꼴도 보기 싫다.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나는 월세에 살겠다. 혹은 야 전세 보증금이라도 빼가지고 뭐 딴 걸 좀 도모하고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자영업자들 버티면 버틸수록 손실이 그냥 스노볼링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